역대급 가뭄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골프장 단지는 푸르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지만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남적 현안 사업비가 2년 연속 8조 원 이상 반영됐습니다. 중학생이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금 분배 문제로 성인 PC방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2명이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역대급 가뭄으로 밭작물은 타들어가는데 골프장 잔디는 어찌된 일인지 푸르기만 합니다. 농민들은 물 전쟁이라고 부르는 물 부족 사태 속에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공공연하게 골프장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에 위치한 파인비치 골프장입니다.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고 나무숲은 녹음이 우거져 있습니다. 코스 위에 만들어 놓은 인공연못도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강수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유례없는 가뭄 상황이란 게 무색할 정도로 골프장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펀드가 이렇게 내려가면 시각적으로 안 보여, 이렇게 보기가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희도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골프장이 푸른 코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골프장과 8km 떨어진 곳에 있는 신덕저수지는 인근 428헥타르 농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86년 지어진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이곳의 저수율은 70에서 80% 정도로 여유가 있었지만 올해는 30%대로 용수 공급이 어려워질 수준입니다. 그런데 파인비치 골프장은 신덕저수지에서 올해에만 24만 톤의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2019년 이후 골프장 잔디와 조경에 쓰인 농업용수가 141만 톤에 이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농어촌공사는 골프장에 톤당 68원에서 81원가량의 물을 팔아 같은 기간 1억여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국가에서 그 농어촌공사가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 창출에 들어공사라는 요금 받듯이 그 농어촌공사 두수지 남는 잉여수량이 있으면은 사용과 국가 법입니다 이거. 푸른 잔디로 뒤덮인 골프장 인근 농지들은 누렇게 말라 있습니다. 지척에 저수지를 뒀지만 봄부터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농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작물들이 타 죽으면서 아예 밭을 갈아엎는 곳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농민들 쪽으로 물을 줘야지 뭐 쓸데없는 골프장 같은 데 물을 줘고 쓰겠어 그것이?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가 여유로울 때 법적으로 목적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수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진 시점부터는 골프장에 물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어쨌든 골프장에 물을 공급했던 신덕저수지의 저수율은 현재 20% 초반대로 심각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한 농업용 저수지는 전국에 14곳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물을 공급하는 주암댐의 가뭄 대응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후 3시 20분 기준 주암댐의 저수량이 1억 7,600만 톤으로 전체 저수율의 38.5%를 기록해 가뭄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주암댐의 물 부족이 올해 강수량의 평소의 63%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광주, 전남 11개 지자체 등에 물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완도군 노화도와 보길도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해저 관로 사업이 내년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완도군 노화 보길 해저 상수관로 공사는 육상 21km, 해저 9km의 상수관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노화도와 보길, 넙도, 백일, 흑일, 마삭도 등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도군 노화 보길도는 지난 3월부터 2일 급수, 8일 단수가 이어지고 있고 이마저도 9월 13일까지만 급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라남도의 사업비가 2년 연속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지만 SOC 예산 등은 크게 줄어들어 과제도 남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지출 구조 조정 속에 639조 원 규모로 발표된 정부 예산에서 전남도가 확보한 국비는 8조 2천억 원. 2년 연속 8조 원을 넘겼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인 8조 3,914억 원에 비해 3.2%가 감소했지만 당시 정부 예산안에 비해서는 9.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봅니다. 분야별로는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됐고 작은 섬 활성화, 마한 역사문화권 발굴 정비 사업 등 전남의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분야 예산도 다양하게 반영됐습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 경전선 전철화 등도 포함됐지만 SOC 분야 예산 규모는 8천억 원대로 올해보다 1천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철도시설공단 등의 분담금을 포함할 경우 1조 원 정도가 확보된 셈이라며 사업 수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 전남 SOC 예산의 완공 시기가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다. 전라남도는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등 반영되지 않은 현안 사업들도 국회 최종 의결까지 재정비해 최소 5천억 원 이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누가 기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직접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가운데 한 자리는 호남 몫, 특히 광주 전남 출신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6명에서 7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직후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 일색 지도부에 대한 지적에 민주당의 본산인 호남에서 최고위원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호남을 포함해 지방을 특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한평에서 일본 뇌염 매개체인 작은 빨간 진모기가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5월까지 전남에서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6월 6마리, 7월 851마리로 늘었고 지난 24일 한평에서 전체 체진모기의 67.2%인 788마리가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 사용 등 각별한 주의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철새 유입 시기를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농가 방역 실태를 9월 한 달 동안 점검합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과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가운데 올해 겨울철에도 발생 위험성이 있는 나주, 영암, 무안, 장흥의 방역 준비 상황도 점검 중입니다. 한 중학생이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돼 연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전남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수업이 진행 중인 교단에 들어 누워 휴대전화를 하고 상의를 벗은 채 수업을 듣는 학생. 교권 하락에 민낯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모두 451건입니다. 교사를 향한 학생의 폭언과 욕설이 대부분입니다. 해마다 100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교권 침해는 여전했습니다.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정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그 충격이 더 크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이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 휴가를 사용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현장에선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특별하고 오히려 쓰면 수업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 수업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될 텐데 그럼 동료들한테 이게 일종의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교권 침해 사후 처리에 중점을 두기보다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의 방안을 교육청이 고민을 해야 된다. 또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 어느 한 곳 피해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원해주고. 최근 국회에서는 교사를 때리거나 욕한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교권 보호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1%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공무원 노조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사실상 보수를 삭감한 셈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남지역본부는 현재 구급 신규 공무원의 보수가 168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수 예산 재심의를 통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공무원 보수 물가 연동제를 제도화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전라남도는 해남과 강진, 순천 등 5개소에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렴한 이용료와 깨끗한 시설로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20억 원을 들여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904명으로 2020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영암의 한 성인 PC방에서 동업자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고향 친구 사이인 이들은 평소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밤 9시 전남 영암의 한 도로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량에서 내린 두 사람은 트렁크에서 무엇인가를 꺼낸 뒤 등 뒤에 숨기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이들이 간 곳은 영암의 한 성인 PC방. 51살 서모 씨 등 2명은 PC방 동업자인 최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최 씨가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설마 그때는 특히 뭐안 했겠지 그냥 돈 못 쓰니까 자꾸 그래. 서 씨와 최 씨는 고향 친구 사이로 3년 전부터 성인 PC방을 동업해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자주 수익금 분배 문제로 다퉜고 이날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업자가 이제 PC방 동업을 하면서 서로 이제 돈을 정산하는 문제에서 서로 갈등이 있었네요. 서로 심하게 서로 이제 다투고 해서요. 서 씨는 같은 날 오후에는 최 씨 집에 찾아가 가족들을 상대로 위협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서 씨 등 2명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무안군청 관급공사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간북부 공무원을 추가 입건하고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무안군청 관급공사 물품 계약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경리팀 등 2개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계약 서류와 휴대폰 등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이 공무원 등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금까지 공무원 3명, 납품업자 1명, 뇌물을 건넨 브로커 1명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강진원 강진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진원 군수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 유권자 1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강 군수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요금소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저녁 5시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요금소 목포 방향 1차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같은 날 밤 10시 50분쯤에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은 비탈면 붕괴 방지 공사로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평균 탑승률이 80%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베트남과 태국, 몽골 등 5개 노선의 국제선 운항이 재개된 이후 한 달 동안 104편이 운행했으며 모두 14,700여 명이 탑승해 평균 탑승률 79.2%를 기록했습니다. 무안공항에서는 다음 달부터 김포, 제주 노선도 증편될 예정입니다. 전국 꽃게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진도 서망항에서 가을 꽃게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진도군 수협에 따르면 최근 진도 조도 해상에서 꽃게 어장이 형성되면서 2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해
하루 8톤에서 10톤의 꽃게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진도산 꽃게는 수역 산지 경매에서 1kg에 15,000원에서 18,000원 선에 거래되면서 전국의 유통업자들이 사망항에 몰려 경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배추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해남에서 배추 정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해남군은 올해 재배 의향 조사 결과 4,996헥타르에서 가을, 겨울 배추가 재배될 것으로 전망하고 가을 배추는 9월 초까지, 겨울 배추는 9월 중순까지 정식을 마칠 예정입니다. 해남 배추는 중부지방에 비해 성장기가 70일에서 90일에 달하고 속이 꽉 차고 영양이 풍부해 김장철 소비자 선호도가 높습니다. 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내일까지 도청 1층 윤선도홀에서 도내 노인 일자리 생산품을 판매하는 은빛 장터 판매 행사를 엽니다. 은빛 장터는 도내 35개소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서 어르신들이 생산하고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전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도 30% 할인 행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신안 8.2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신안군 해상풍력발전사 협의회 회원사들은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조기 제정과 신안 1단계 사업 공동 접속 설비 적기 구축,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보상 기준 마련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2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 참가단체를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정부 지원 논콩 전문 생산단지나 공동 영농 면적이 10헥타르 이상이고 콩 재배 면적이 5헥타르 이상인 농협과 농업법인으로 오는 9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는 단지 운영 실적과 콩 다수확 안정 생산체계 평가 등을 통해 4개소를 선정한 뒤 농식품부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이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협의체를 꾸렸습니다.